만약 여러분이 지금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결정을 바꾸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웃에 사는 67세 박옥자 할머니는 얼마 전 배운 꽃꽂이 기술로 작은 공방을 열어 인생의 낙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내 공방은 동네 어르신들의 모임터가 되었습니다. 공방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도 아니고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동네 어르신들끼리 같이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며 심심함을 달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실천할 몇 가지 인생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50대부터 70대 분들께 꼭 필요한 인생 조언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지혜와 통찰을 가져다 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나온 선택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이미 그 선택들을 통해 배운 교훈이 떠오르시나요?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꿈꾸겠습니까? 오늘 저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지키고 싶은 3가지 인생의 원칙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실제 많은 분들이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지침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60대 주부 김순희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10년 전 건강을 소홀히 한 결과 고혈압과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일 아침 30분 산책과 저염식 식단으로 건강 관리를 시작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등산 모임을 만들어 자연을 만끽하며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60대에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95.3%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부산에 사는 67세의 김영호 씨는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은 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했지만 지속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병행하며 통증도 줄어들고 체력도 개선되었습니다. 김 씨는 걷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고 병원 방문 횟수도 확연히 줄었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며 건강과 친목을 동시에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건강은 인생의 모든 기반입니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는 심장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매우 유익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저충격 운동도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은 60대에 걷기 습관을 들인 후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혈압과 당뇨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은 강도와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양 섭취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뼈와 근육 건강을 유지하세요. 이 관계에 투자하기. 박영자 할머니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외로움을 느꼈지만 이웃들과 매주 작은 요리 모임을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웃들과 요리를 나누며 즐기는 시간이 삶의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박 할머니에게 새로운 인간관계와 삶의 에너지를 선물했습니다. 요리 모임에서 배운 레시피를 손주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새로운 즐거움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요리하며 보낸 시간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관계는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이정숙 씨는 매주 가족들과 정해진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며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은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이어주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정한 할아버지는 동네 주민들과 매주 독서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책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동네 이웃과 가까워지면서 외로움도 줄고 정서적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기 위해서는 가족들과의 정기적인 시간 마련은 물론 이웃과의 교류나 커뮤니티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취미 교실이나 주민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활동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기. 서울에 사는 정미선 씨는 60대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손글씨를 배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삶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선 하나 긋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서예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감정을 글자에 녹여내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이제 지역 전시회에 자주 초대될 만큼 발전했고 주변 이웃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서예를 통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에 사는 김수영 씨는 65세에 미술을 시작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소규모 강좌로 시작했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이 커지며 더 전문적인 강의를 듣기 위해 대학 강좌에 도전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풍경화를 그리는 데 집중하며 자신의 작품을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 꿈꿨던 예술가의 삶을 60대에 비로소 실현했다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대전에 사는 박영철 씨는 은퇴 후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간단한 가구를 만드는 소규모 워크숍에 참여했지만 점차 기술이 향상되면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손수 만든 소품들을 지역 플리마켓에서 판매하며 소소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목공예를 배우는 과정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나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취미로 시작한 활동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활력과 보람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기술을 익히는 것은 인생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가 제공되고 있어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62세의 김영자 씨는
우연히 문화센터의 하모니카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고 1년 뒤에는 지역 합주단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며 음악이 삶에 큰 활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작은 도전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영수 씨는 65세의 도예 강좌에 참여하며 은퇴 후 무료했던 시간을 색다르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그의 작품이 점점 완성도를 높이며 지역 전시회에 출품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손으로 흙을 빚으며 느끼는 평온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좌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 사례로 대전에 사는 이민정 씨는 3년간 온라인으로 유화 그림을 배우고 작품을 SNS에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지역 미술 전시회에 초대될 만큼 성장했으며 이를 계기로 여러 지역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정 씨는 온라인 학습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며 나이가 도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60대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역 강좌,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는 나이와 관계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전은 우리의 뇌를 자극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60대에 들어서 처음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김혜영 씨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우쿨렐레 강좌를 수강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를 만났고 우리가 함께 연주하며 만드는 화음이 제 삶에 큰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관계를 넓히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도전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적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는 모든 경험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상관없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60대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1.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 정 씨 부부는 50대 후반부터 작은 임대주택을 투자하며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꼼꼼히 공부한 끝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덕분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재정을 우선으로 삼으세요. 주변의 한 사례로 50대 후반에 소형 임대주택을 하나 구매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 분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희 씨는 60대에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주말마다 작은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소한 추가 수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하는 작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거나 직접 요리해 식비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이 감사하는 마음 갖기.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 최숙자 씨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할 수 있었다와 같은 작은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가족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도 좋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민옥 씨는 매일 저녁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감사일기를 씁니다. 박 씨 할머니는 손주들과 웃고 떠드는 속에서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습관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박 씨가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기. 60대라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60대에 비즈니스 코칭 강좌를 듣고 자신만의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초기에는 고객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2년 만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년간의 학습 끝에 유럽 여행 중 현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큰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사는 이정민 씨는 60대에 컴퓨터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초반에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지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차근차근 익히며 자신의 작품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그녀의 작품이 지역 행사에서 전시될 만큼 발전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실패로 끝나더라도 가치 있는 배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60대에 창업을 도전한 한 분은 초기에 몇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격증을 새로 취득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며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3. 80세가 넘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80세가 넘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그때 더 많이 웃고 즐길 거리라는 후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하루를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대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내 삶의 주인공 되기. 80대에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83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은퇴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지역 미술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작년에 열린 지역 축제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는 그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김영우 할아버지는 손재주를 살려 직접 만든 목공예품을 지역 축제에서 판매하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나의 즐거움과 성취감이 더 중요하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열정을 찾고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단순함을 추구하기. 단순한 삶을 통해 얻는 행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81세의 정혜숙 씨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미니멀리스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더 가벼워지고 여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집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오래된 앨범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명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복잡한 세상을 내려놓고 책 속에서 얻는 평화가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며 독서의 즐거움을 전했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함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3. 마음의 평화 찾기. 마음의 평화는 80대에 접어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85세의 윤정희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명상은 내 마음속의 혼란을 정리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원도의 최영길 할아버지는 매주 산책을 하며 주변 자연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는 바람 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진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진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유되며 또 다른 행복을 선사합니다. 4. 사회와의 연결 유지하기. 80대가 되어서도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한 84세의 김정수 할아버지는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며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매우 즐겁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봉사활동이나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0대는 후회보다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돌보고 단순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열정과 목표를 발견하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워보세요. 4. 여든 전에 노후가 행복하게 풀리는 방법.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하루를 소중히 살기.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자연을 만끽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해 보세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짧은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과의 교류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외로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소규모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 나눔의 기쁨.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남는 식자재를 기부하거나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직접 만든 물건을 주변에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1. 소소하지만 즐거운 취미 찾기.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등 창의적인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스마트폰 사진 촬영 기술을 익혀 SNS에 작품을 공유하며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해 지역 전시회에 참여하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2. 건강한 식생활 습관 만들기.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거나 텃밭 가꾸기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접 키운 채소로 건강식을 만들어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분들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건강한 홈메이드 주스를 만들어 판매를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3. 여행과 새로운 경험. 가까운 지역으로의 당일치기 여행부터 시작해 보세요. 근처의 유명한 산책로나 자연공원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 근처라면 북한산 둘레길을 걸어보거나
경기도의 대부도 해안길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활동은 자연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문화재 탐방이나 전통시장을 돌아보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인생의 큰 활력소가 됩니다. 4. 지역 봉사활동 참여. 지역 커뮤니티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예를 들어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어르신은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삶의 지혜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6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행복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